안녕하세요. 예, 어, 해석학 이제 1월 처음 개강이고요.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이렇게 가득하고, 여러분 뭐 좋은 일은 뭐 하나죠. 그죠?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같이. 오늘 해석학 1주차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OT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뭐 강의 계획서 미리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 시작 전에 개념 테스트 진행을 합니다. 오늘 첫 주만 이제 안 한 거고 이제 2주차부터는 1주차의 개념에 대한 테스트를 30분간 진행해요. 9시부터 9시 반까지. 별건 없고 그냥 정리, 그 다음에 예제, 그 다음에 true false 문제, 참 거짓 문제 등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간혹가다 뭐 그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제가 변형하거나 뭐 새롭게 조금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 확인하려고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쓸 수 있어야겠어요. 일단 이런 거 이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못 쓰면은 안 돼요. 그만큼 공부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죠? 깊숙이 자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꼭 잘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직각만 채점이 돼요. 인강생분들은 스스로 아마 채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다 거의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혹시나 뭐 제가 이제 풀이가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종 풀이가 있을 거예요. 뭐 개념 테스트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등등 각종 풀이들은 다 카페에 올라가요. 카페에 다음에 황창주 전공수학 치시면은 카페에 있습니다. 거기서 등업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어요. 각종 풀이는 다 카페에 있다. 그리고 이제 자료들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과제가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이제 수업 듣고 복습 한번 하시고 과제 쭉 풀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료는 이제 인강생분들은 지스쿨 자료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직강생분들은 직강생 전용관에. 그러니까 이제 직강생분들은 직강생 전용관에 다 자료가 있다. 아니면 나눠주거나 직강생 전용관에 있거나 그 다음에 풀이들은 카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강생분들은 다 지스쿨 자료실에 있고 그 다음에 카페에 풀이들이 있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직강생 전용관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카페 공지사항에 참고해 주세요. 그 지스쿨 좌편 사이트 좌편에 보면은 직강생 전용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카페 이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채점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기한 내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토요일 강의는 수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제출을 하시고 수요일 강의는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해석하기 토요일 강의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이제 직강생분들은 만약에 이제 자기가 수요일, 토요일 다 듣는다. 그러면은 그냥 그때그때 와서 계속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뭐 한 주만 듣는다. 이렇게 토요일만 듣는다. 그러면은 수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학원에 오긴 힘들겠죠. 그래서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메일 주소는 이렇게 되고 카페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강생분들은 지스쿨 그 자료실 그쪽에 첨삭란이 있어요. 거기 또 거기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스캔해서. 그 다음에 풀이는 역시 말했던 대로 카페 수업자료란에 있습니다. 해석학 수업자료란에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주차에 종합 문제가 제공이 돼요. 이제 전체 다 배웠으니까 전체 여러분 다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문제예요. 그거까지 푸셔가지고 그 과목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 되겠어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1, 2월 과목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5월, 6월 그때 가면 또 많이들 좀 망각하고 그러는데 또 문제풀이 그렇게 또 하면서 다시 또 복습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부족하다 싶으면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종합 문제까지 제공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곳에 제공이 되고 종합 문제는 이제 채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여러분 질문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혹시 뭐 풀이는 당연히 제공이 되죠. 카페 풀이가 제공이 되는데
자기가 푼 게 뭐 혹시 뭐 맞았다 틀린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질문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사항은 수업 후에 혹은 이제 카페에 질문 및 상담 가능해요. 편하게 질문하시고 혹시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시면 고민 있으시면은 상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 등업 신청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황창주 전공수학 치시면 되겠고 등업 방법은 요거를 이 사항을 올리시면 되겠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요 한 줄 올리시면 돼요.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업하고 이제 글을 지우시는 분이 있어요. 등업 다 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워서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됐을 때 등업이 된 확인이 없다. 그러면은 등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우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자기 정보가 정보가 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뭐 이 정도 정보는 사실 상관은 없고 만약에 그것도 꺼려진다면은 비대수로 가능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우지는 말 것. 그다음에 이제 판서노트 우리 수업한 판서노트 조교분이 필기한 거 그거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브노트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다 정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서브노트로 해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료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영상 또는 뭐 자료 인쇄 관련 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들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스쿨 학원에다가 문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올해 새롭게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황창주 전공수학.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뭐로 올릴 거냐면은 수업 시간에 기출 풀이들 있죠. 그 기출 해설한 거를 잘라서 제가 이제 올릴 거예요. 무당별로, 과목별로 이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수업하고 이제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시 복습할 수도 있고 기출들은 다시 풀어보면서 다시 복습할 수 있고 그렇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도움이 되셨으면은 뭐 눌러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표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개념 테스트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1시간 15분씩 이게 수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 10분 한 다음에 요 뒤에 오후는 1시간씩 수업이 돼요. 그 다음에 1시간 수업은 10분씩 쉽니다. 여기 1시간 15분 수업했으니까 15분 쉬고 근데 이제 뭐 상황마다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조금 길게 할 수도 있고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대략 이렇게 되고 대략 뭐 한 4시 50분 즉 5시 정도에 마무리가 되겠고요. 끝나고 이제 질문 하시면 되겠고 스터디 하실 분들은 스터디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 그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출제 경향만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말이 많은데 어차피 제가 서브노트에는 실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해석학은 배점이 보시면은 높아요. 거의 제일 높습니다. 거의 10점 정도 배점이 되고 있고 문항수도 2개 내지 3개 거의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출제되고 있는 영역은 이렇게 좀 복잡한데 하나 좀 눈여겨볼 거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파트가 이 함수열 여기 보이죠? 함수열, 함수항 급수도 함수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열, 그 다음에 함수열, 함수항 급수, 함수열, 그 다음에 여기도 함수열.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다. 그죠? 그래서 이 함수열 파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임용시험에서 대수와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해석을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합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거의 동치가 되겠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내용이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열 파트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해석학은 다 중요합니다. 뭐 뺄 게 웬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알고 계시겠지만 정의 정리가 많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아웃풋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무가내로 단순 암기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시간만 버리는 일이고 이해를 한 후에 그죠?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어야겠어요. 선 암기는 안 돼요. 절대. 그다음에 네 번째 증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의 다 대부분의 증명을 공부해야 돼요. 너무 긴 거나 너무 복잡한 거나 좀 어려운 거 이런 것들 빼고는 웬만해서 다 증명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서 이제 그 증명으로부터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힘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나는 이론 정의 정리만 딱딱딱딱 해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풀겠다. 잘 안 풀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증명을 공부를 해가지고 좀 해석학적 사고력도 키우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반을 좀 구축을 해야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난이도가 출제가 됩니다. 해석학은 쉬운 문제도 출제되고 어려운 문제도 출제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많은 문제 풀어봐야 되겠어요. 다양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위상수학 내지 복수 해석학의 선수 과목이 됩니다. 해석학을 또 잘 해놓으시면은 뒤에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은 이 정도 어떻게 하고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학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단원은 이게 총 지금 8단원까지 있나요? 1단원은 이제 그 실수,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실수라는 우리가 이게 실해석학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실수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부터 해서 그런 실수의 성질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실수 집합에서의 위상적 성질들 그런 것까지 일단 기본으로 닦는 기본기를 쌓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실수는 그러면은 어떻게 도입을 하게 됐는가?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실수계 도입 방법. 실수계 도입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처음에 구성적 방법, 그 다음에 공리적 방법. 자, 구성적 방법에는 처음에 이제 어차피 실수도 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부터 시작을 했겠어요? 일반적으로 자연수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 자연수도 처음에 이제 공리로 도입을 하죠. 일단 구성했다고 하지만은 자연수 자체는 일단은 또 공리로 도입을 해요. 유명한 공리가 이제 자연수를 도입할 때 이제 페아너 공리라는 것이죠. 페아너 공리로부터 자연수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다음에 정수 구성을 하고 음수 도입해서 0하고 그 다음에 유리수 도입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어쨌거나 또 구성을 해서 실수까지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리적으로는 이제 그냥 실수는 존재하는 건 어차피 아니까 그냥 공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공리를 만족하는 걸 실수라고 할 거냐? 체공리. 일단 체고요. 그 다음에 순서공리. 순서공리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완비성 공리.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것을 체라고 하자. 라고 공리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임용에 맞춰서 첫 번째 구성적 방법은 좋지 않아요. 그냥 채 존재한다. 그냥 이런 거 만족하는 거를 채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바로 실수를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저런 것들을 구성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채공리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공리. 자, 채라는 것은 이제 9가지 조건을 일단은 만족을 해야 돼요. 공리를. 일단 실수집합 R 위에 정의된 두 이항연산 플러스 하고 곱셈에 대해서 다음 공리를 만족을 한다. 자, 일단 연산이 채는 2개가 정의가 돼 있죠. 우리가 이제 현대대수회 때 하겠지만은 군에서는 연산이 하나지만은 채는 연산이 이제 2개예요. 두 이항연산이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우리가 대수 때 하도록 합시다. 어쨌거나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고. 자, 첫 번째 4가지. A는 이제 애디티브, 덧셈에 관련된 공리란 얘기예요. 임의 실수 도입에 대해서 교환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교환 법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어떻게 결합을 해도 결과가 같더라. 그죠? 2가지 결과가 같더라. 그 결합 법칙이고 A3는 항등원 존재한다라는 거죠.
A에다가 뭔가를 더했더니 A가 나오게. 모든 A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원소 있다. 그거를 우리는 0이라고 불러요. 맞죠? 2항연산이 두 개니까 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어요. 그죠? 0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원소가 각각 존재한다. A마다 있는 거죠. 그죠? 각각 있는 거예요. 각 A예요. 얘는 모든 A. 모든 A에서 통틀어서 그냥 하나 딱 있는 거고 얘는 각각 A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데 어쨌거나 각각마다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한다. 요걸 만족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만 만족하면 뭐라고 불러요? 덧셈에 대한 가환군. 덧셈에 대한 가환군이라고 부르죠. 대수 때 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당연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네 가지 M은 멀티플리케이티브 해가지고 곱셈에 대한 공리 네 가지라는 거예요. 멀티플리케이티브 해가지고 네 가지. 첫 번째 똑같아요.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한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 존재한다. 그죠? 아까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짝대기 1로 표기를 하죠. 그죠? 그건 당연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다르고요. 아니고 0이 아니고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단위원 이렇게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여건도 존재한다. 각 원소마다. 이렇게 만족하면 당연히 이거는 곱셈에 대한 뭐야? 곱셈에 대한 가환군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조건 만족하는 거. 곱셈에 대한 가환군.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디스트리뷰티브 로우, 분배 법칙이에요. 요거 덧셈하고 이제 곱셈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요런 거 법칙 만족하는 게 분배 법칙이다. 자, 뭐 여러분들은 사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면은 다 뭐라고 부른다? 체라고 부르는데 실수가 이제 요것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체공리를. 자, 그럼 참고적으로 곱셈 연산 곱하기는 점이라고 표기도 하고 이렇게 곱으로도 나타내기도 하죠. 그죠? 안 쓰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붙여서 쓰면 곱을 나타내는 거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두 번 더하는 거는 A 더하기 A 계속 쓸 수는 없죠. 이렇게 그죠? 그냥 2A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n번 더하면 NA 이렇게 쓰고요. 두 번 곱하는 거는 A를 계속 곱하는 거 표기가 힘드니까 A 제곱 이렇죠? 이 표현을 쓰고 n번 곱하면 AN승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아래 0과 단위원은 유일하다 했는데 그죠? 항등원은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합에 0을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보자라는 거죠. 0 항등원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그러면은 얘가 항등원이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이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요? 좌변은 0이 나와야겠죠. 근데 너만 항등원이냐? 나도 항등원이다. 내가 항등원이니까 너가 나가. 그죠? 항등원이 두 개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일하고 곱도 마찬가지. 너가 항등원으로 보냐? 얘가 항등원으로 보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결과가 같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아래 원소 A의 덧셈에 대한 여건과 A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유일하다. 자, 덧셈에 대한 여건부터 먼저 보자면 그것만 볼게요. 어차피 곱셈에 대한 거는 똑같으니까 만약에 이제 X하고 X'이 A의 여건이라고 합시다.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할게요. A의 여건. 그러면은 X는 X 더하기 0이라고 일단은 쓸 수 있죠. 맞죠? 근데 0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X'이 A의 여건이니까 X' 플러스 A 하면은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얘의 여건이니까 0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 같아요. 그죠? 근데 또 뭐가 성립한다 그랬냐면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잠깐 이 순서를 바꿉시다. A부터 먼저 쓸게요. A 플러스 X'. 자, 결합법칙 여기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또 다시 뭐냐면 다시 0이죠. 항등원. 얘도 여건이니까. 그럼 얘는 X'. 그래서 A의 여건 또 두 개 있다고 하면은 결과가 같아져요. 그래서 유일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유일하면은 보통 기호가 생겨요. 자신만의 기호가 생깁니다. 유일하게 되면 덧셈에 대한 여건 유일하니까
앞에다가 짝대기를 해줘요. 요렇게. 그죠? 사실 우리 마이너스라고 하죠. 마이너스 A라고 역원을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역원도 유일하니까 이번에는 위에다 승을 올려버려.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하고 얘는 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B에다가 A의 덧셈에 대한 역원도 원소니까 얘를 더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죠. 그냥 B-A로. 곱하기도 마찬가지. 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자, 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학부였다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없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우리 학부 때 다 봤던 것들이죠. 7번까지. 이런 거 해석학 공부할 때 다 봤던 거고. 다 성립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공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공리, 두 번째로. 순서공리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런 부분집합 P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어떤 P냐면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하는 건데 P의 임의 원소 두 원소 A, B에 대해서 합이 들어가고 곱이 들어간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실수면은 어떤 실수 집합의 원소면은 P에 들어가거나 그건 0이거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거나 마이너스 A가 P에 들어가거나 요렇게 만족하게 되는 그런 부분집합 P가 존재하게 되면은 아래다가 이제 순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면 순서공리가 이게 순서공리고 사실 이런 집합 P가 그러면 아래는 존재한다라는 건데 순서공리를 제일 만족하는 거니까 뭘까요? 요 P는 어떤 게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하냐면 양수 집합들 모아놓으면 되겠죠. 그죠?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고 곱해도 양수고 그죠? 양수거나 0이거나 음수거나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P를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어요? 양의 실수라고 하자. 이 P에 있는 원소들을. 그다음에 마이너스 P라고 집합에다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는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 그걸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걸 음의 실수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순서 공리를 만족하는 체를 순서체라고 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부분집합 P가 있으면 순서체예요. 참고로 이제 유리수는 순서체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유리수 집합은 순서체가 맞죠? 이런 집합, 양의 유리수들 집합 잡으면 되잖아요. 존재합니다. 그죠? 다 만족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복소수 집합, 여러분 복소수 알죠? 얘는 순서체가 아니에요. 자, 뭐 반례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허수 단위 i 있죠?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얘는 분명히 일단은 0은 아니고요. 0이 아니면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순서체 C가 복소수 집합이 순서체라고 한다면 이런 P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i는 0이 아닌데 그러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i가 P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가? i가 마이너스 i가 P에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요게 지금 뭐예요? 다음 중 뭐만? 어떻게? 하나만 성립한다. 성립하고 일단 어디 세 개 중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난 이 두 개 중에 두 개 동시에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R이라는 것은 대략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자 이렇게 합집합에다가 점을 찍으면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라는 거야. 합은 합인데 서로 겹치는 게 없으면서 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분할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i가 P에 들어간다면 저거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i 곱하기 i도 P에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근데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도 P에 들어가니까 저 두 개 곱한 마이너스 1하고 i를 곱한 것도 P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i죠.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모순이 나오고 두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i가 P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i 마찬가지로 두 번 곱한 거 얘를 곱한 것도 P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결과가 뭡니까? 얘도 역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 곱한 것도 P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은 i죠. 이것도 역시 모순. 그죠? 이렇기 때문에 C에는 순서 공리를 만족하는 그 집합 P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러면 모순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복소수에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다는 얘기는 그 수의 순서를 매길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크기,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다, 이 아이가 큰가, 아이가 큰가, 그죠? 이런 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소수에서는. 자, 그래서 요 순서 공리를 만족하는 그 집합 P가 있으면은 이렇게 대소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소를 어떻게 줄 거냐? A-B가 P에 들어가면은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라고 하자 이거지. 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뭐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 또는 B가 A보다 작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P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A가 0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왜냐면 A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A-0이니까 그죠? A-0이 P에 들어갔다는 얘기,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동치가 되겠고 얘는 0-A로 볼 수 있죠. 그래서 0이 더 크다라는 거와 동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P의 순서 공리 만족하는 거 아까 두 번째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 만족해야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거나 그죠? 같거나 뭐 그렇게 나타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두 가지를 만족해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렇게 부동을 합쳐서 쓰기도 합니다. 자, 됐죠? 이게 순서 공리고 이 순서 공리로 인해 가지고 또 뭐 대소관계 여러 가지 나오게 되죠. 이런 것 또한 역시 우리가 학부면은 증명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다 거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한번 쑥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절대값도 뭐 여러분 알고 있죠. 기하학적으로 이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리니까 이제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A 절대값 이렇게 이제 짝대기 두 개 세우죠. 그래서 A가 0 이상이면 그냥 A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은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그죠? 양수면은 그대로,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A의 뭐 A의 크기라고도 하죠. 노름. A의 크기는 A-0 절대값이랑 같은 말이고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 A-B의 절대값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다 알죠? 당연히 이거 0 이상이고 절대값이 0인 거는 0밖에 없고요. 그죠? 요거를 만족한다는 거는 요거를 만족한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 다 지금 눈에 익죠. 그죠? 다 여러분 알고 계신 거고,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뭐 물론 다 자연스럽게 쓰겠지만은 어쨌거나 좀 중요하게 많이 쓰는 거는 요거죠. 요게 뭐라고 불러요? Triangle Inequality, 삼각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계속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8번이죠, 요게. 자, 그러면 8번부터 증명을 할 건데,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나와야겠어요? 요런 A 절대값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4번에 의해서 4에 의해서 뭐가 성립해야 돼요? A라는 것은 그죠? 절대값 A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절대값 A보다 크거나 같다. B도 마찬가지죠. 요거 이렇게 성립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8번을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 얘들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이 부등호 사이가 이렇게 되죠. 그죠? 빼도 어떻게 돼요? 빼면은 여기에서 얘를 뺀 게 제일 크죠. 근데 그게 얘죠. 그죠? 그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얘에서 얘를 빼야죠. 그게 얘죠. 그래서 빼고 더해도 어차피 부동호가 이 사이에 껴요. 그럼 얘는 뭘로 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수가 이 수하고 이 수의 음수 사이에 끼게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얘가 어떻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9번이죠. 9번도 이제 종종 자주 쓰는데요. 자, 9번은
이렇게 합시다. A의 절대값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A 절대값, B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 그럼 A의 절대값은 A-B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기교를 우리가 좀 부릴 수가 있어요. 넣고 빼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0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8번을 적용을 해요. 요거 한 덩이, 요거 한 덩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B도 마찬가지 조작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A를 넣고 빼야겠죠. 맞죠? 그러면은 얘는 B-A인데 어차피 절대값 안에서는 바꿔도 되니까 7번 A에서 그러면은 플러스 A 여기에 되겠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 마이너스 얘 넘기고 일로 오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요 두 가지 부등식을 합치면은 얘가 같은 애요. 같은 애가 요거보다 작고 요거의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같은 논리로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어떻다. 이거의 절대값은 뭐보다?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간단하게 또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당연히 이제 삼각부등식 요거는 임의의 유한계의 수에 대해서도 성립이 돼요. 계속 반복해서 적용하면 되니까 그죠? 뭐 n개 있어요. 예를 들어 n개 있으면은 요 하나랑 요 한 덩이 삼각부등식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요 한 덩이 나머지 적용하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팍 바로 해도 돼요. 3개건 4개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쓸 수 있죠. 앞으로 임의의 두 실수 A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관계면은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을 하는 거죠. 그죠? 직관적으로 사실 자명하죠. 첫 번째 자명해요. 당연히 A가 지금 B보다 여기 B가 더 크죠. B가 더 크거나 같아요. 맞죠? 그러면은 당연히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A보다는 누가 더 크고 A 플러스 엡실론 당연히 큰 거 아닙니까? 임의의 양수니까. 그런데 요 처음에 가정된 관계에 의해서 그럼 A 플러스 엡실론보다는 B 플러스 엡실론이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만 요 부등으로 보면은 A가 뭐다? 요거보다 작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B에다가 임의 엡실론을 더한 것이 만약에 크다면은 그거는 그냥 B가 더 크거나 같은 것이다. 맞죠? 임의의 양수를 더해서 크기 때문에 그거는 B가 더 크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임의의 양수를 더해서 확실히 크다는 얘기는 엄청 계속 작은 걸 더해도 계속 크다는 얘기니까 그냥 그 숫자 자체가 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적어도 같거나. 이게 사실 자명한데 요걸 우리가 스타라고 할게요. 요 말을 스타라고 한다면은 이게 당연한데 증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럴 때는 보통 귀리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를 만족하지만 스타를 많이 만족을 하는데 결과가 반대라고 해봅시다. 부정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야겠죠. 이거라고 해보자. 됐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가정된 상태예요. 잘못 가정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가정을 했고 그렇다면 이걸로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럼 A-B가 0보다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타를 만족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양수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미 양수에 대해서 저게 만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므로 뭐에 의해서? 스타에 의해 A보다 누가 더 크다? B 플러스 어떤 양수. 임의 양수. 근데 그 양수를 내가 이걸로 택할게요. A-B. 그럼 얘는 뭐니까? A죠. A가 A보다 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의 결과로 따름 정리. 만약에 A의 크기가 이미 양수보다 작아요. 0.1보다도 작고 0.01보다도 작고 0.000000001보다도 작아요. 계속 줄여도. 그럼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0일 수밖에 없다 이거. 0이면 당연한 거고. 자, 첫 번째. 이쪽은 자명하죠. 여기는 자명이에요. 0이면 당연히 절대값은 0이니까 이미 양수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은 이제 이미 양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의 정리를 쓸 수가 있는데 절대값 A가 지금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0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위에 정리해서 뭐예요? A가 B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으면 B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B로 보면 되는 것이. 요걸 A로 보고. 그죠? 그럼 요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위에 정리에 의해서. 정리 1.1.4죠. 요거에 의해서. 요걸 만족해요.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정의할 때 성질에 의해서 양수거든요. 얘가 0 이상의 수거든요. 요거이기도 하죠. 요거이기도 하므로 그럼 어떤 수가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한다는 얘기는 교집합 0일 수밖에 없다. 즉 A는 0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제 위에 걸로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얘도. 자, 이쪽은 뭐예요? 역방향은 A가 B보다 A랑 B랑 같으면은 저게 절대값이 0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쪽도 자명.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은 1번 사용하면 되겠죠. 위에 바로 했던 거. 1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걸 A로 보면 되죠. 요게 엡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게 0이란 얘기예요. A-B가. 그죠? 1에 의해 A-B가 0. 즉 A랑 B가 같다. 자, 됐죠? 그래서 저런 내용이 완전히 익숙해야 돼요. 그죠? 저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미 두 실수 AB에 대해서 다음의 성립함을 보이시오. 두 실수 AB max라는 것은 두 실수 중에 큰 수를 꺼내라는 거예요.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꺼내고. 그럼 max AB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절대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호를 사용을 해서 자 미니멈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차이점은 요거죠. 여기가 플러스냐, 여기가 마이너스냐 그 차이예요. 자 어차피 증명은 유사하니까 맥스만 해볼게요. 첫 번째. 사실 뭐 증명이라고 하기도 좀 뭐 민망한데 자 어떻게 보이면 돼요? 저런 거를 등식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 그 사실을 보여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경우가 당연히 A가 B보다 같은 경우 포함해가지고 크거나 같을 경우 아니면 B가 더 큰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거인 경우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좌변은 맥스 큰 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A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요? 우변은 2분의 A 플러스 B고 누가 더 크니까? A가 더 지금 일반적으로 큰 상태니까 그냥 A-B가 0 이상이니까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러면은 캔슬하면은 여기 뭐가 된다? A가 된다. 따라서 좌변이 우변이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이제 요 경우를 해야겠어요. B가 더 큰 경우 요 경우 얘는 당연히 좌변은 어떻게 돼요? B고 그 다음에 우변은 2분의 A 플러스 B 자 플러스 A-B는 뭘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요. 즉 B-A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B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 자 미니멈은 뭐 똑같아요. 증명 방법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예제 1.1.2 보면은 베르누이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많이 쓰이진 않아요. 많이 쓰이진 않는데 가끔씩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조건은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일 때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랬어요. 자 일단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자? 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1 플러스 x의 n승 요 n을 어디다가 여기다 내린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여기다 내린 거 nx 곱한 거
1 플러스 nx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렇게 일단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n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 조건만 만족하게 되면 자, 그럼 뭐 결과는 그렇고 증명을 수학적 기납법 보이면 당연히 n이 1일 때 보여야겠죠. 초기. 그러면 좌변은 1 플러스 x의 1승이란 얘기고 그거는 1 플러스 x고 그거는 당연히 1 플러스 1 곱하기 x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죠. 같으니까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n이 k일 때 위 부등식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야겠어요. k일 때 위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하자. 됐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항인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은 끝나는데요. 그럼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좌변은 1 플러스 x의 k 플러스 1승이고 k일 때의 부등식을 써먹어야 되죠. 따라서 쪼개야겠어요. 1 플러스 x의 k승 1 플러스 x 되겠고 여기서 써먹으면은 얘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1 플러스 kx보다는 크거나 같다죠. 1 플러스 x 되고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1 상수항은 1이고 x항의 개수는 뭡니까? 1 플러스 kx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는 뭐보단 크거나 같아요. 우리가 우변에도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그 항이 나오게 되려면은 요게 필요 없죠. 근데 되죠. 왜냐면은 얘가 0 이상이니까 당연히 맞죠? 그래서 성립하게 됐고 따라서 자 간단하게 쓸게요.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위 부등식이 성립한다. 위 부등식 성립.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가 베르누이 부등식 지금 방금 했는데요. 그거 사용해서 요 두 가지 부등식 한번 이끌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 자, 그럼 베르누이 부등식 딱 쓰고 싶게 생겼어요. 일단은 딱 보니까. 그죠?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그 조건만 체크하면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자, m 플러스 1의 뭐죠? 지금 제곱의 1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커요, 작아요? 누가 더 큽니까? 얘가 커요, 1이 커요? 얘가 분모가 지금 1보다 큰 상태니까 1이 더 크죠. 근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가 더 크죠. 어쨌거나 뭐 크거나 같은 상태고 이거이므로 우리가 베르누이 부등식을 쓸 수 있다.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해 그러면은 좌변 지금 뭐냐면 1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제곱 1 m 플러스 1이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m 플러스 1 그건 뭐예요? 1 마이너스 m 플러스 요게 되죠. 그래서 1번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인데 우리가 지금 일단 이게 문제 같아서 그러니까 같이 있어서 1번으로 인해서 이제 2번을 이끌 거예요. 근데 1번의 좌변을 보니까 어때요? 1번으로 인해서 좌변이 저기 1 마이너스 어쨌거나 뭐의 전체 제곱이죠. 합차로 우리가 바꿉시다. 그럼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요거에다가 그거의 m 플러스 1승은 전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m 플러스 1 요거에 m 플러스 좌변이 요게 되겠죠. 맞죠? 요것이 뭐보다 큰 거예요?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2번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요거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럼 요거를 나눠줄게요. 얘가 지금 저거보다 커야 되는데요. 그럼 1 플러스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1승이고 요걸로 나눠주면 같은 애니까 근데 여기 m 플러스 1승이죠. 그럼 나눠주면은 몇 승이 돼요? 1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 몇 승? 마이너스 n승이 되죠.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뭐예요? 안에 정리하면 n 플러스 1분의 n 되죠.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n승이니까 그걸 역수 하나 마이너스 넣어주면은 n분의 n 플러스 1 되고 그거에 n승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요렇게 쓰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된다. 됐죠? 그래서 2번을 보인 거고 이걸 한 이유는 이따가 쓰여요. 2번 부등식을 잠깐 기억하고 계세요. 2번 부등식.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순서 공리 뭐 그런 것까지 했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좀 풀어봤고 이제 그 완비성 공리를 향해서 갈 건데 유계라는 말을 좀 꺼내야 돼요. 자, 자, 첫 번째 공집합은 아니고 당연히 실수의 부분집합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고 모든 2의 원소 x에 대해서 x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그런 m 어떤 수보다 작아요. 다 여기 있는 수가 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 m이 있어요. 존재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면 그러면 이는 위로 유계라고 한다. 위로 유계라고 한다. 이때 m을 그러면 요 m을 2의 상계라고 한다. 어퍼 바운드 상계. 유일하진 않겠죠. 그죠? m보다도 작거나 같은 m 플러스 1보다도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많아요. 엄청 상계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상계가 2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속하면 그거를 맥시멈이란 말을 붙여요. 최대 원소 맥시멈이란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알파가 2의 상계고 상계에다가 2의 모든 상계 알파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상계가 아까 많다 그랬죠. 어떤 상계가 있는데 다른 모든 상계보다 내가 제일 작은 상계야.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알파를 뭐라 그런다? 최소 상계. 줄여서 상한 슈프리멈. 슈프리멈. 최소 상계 리스트 어퍼 바운드 해가지고 LUBE라고 하는데 보통 잘 안 써요. 이것보다는 숲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슈프리멈 E라고 표기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원소 지금 뭐가 정의가 됐냐면은 상계라는 거하고 상한이라는 게 정의가 됐어요. 그죠? 상한도 역시 상계입니다. 맞죠? 상한도 역시 상계 중에 제일 작은 상계니까. 그래서 상한과 상계의 관계는 당연히 상계가 더 크거나 같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2가 만약에 요 패구간이라고 합시다. 0일 패구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슈프리멈 2는 뭐예요? 슈프리멈 2는 이 상계들은 많죠. 2도 되고 3도 되고 뭐 100도 되고 많은데 제일 작은 최소 상계는 1이에요. 그러면 맥스 2는 뭐예요? 맥스 2도 역시 1입니다. 맞죠? 그 1이라는 게 여기 속하죠. 그래서 얘는 맥스가 되겠고 근데 만약에 2가 이렇게 반패 구간, 뭐 반개 구간 그런 거라면은 슈프리멈 2는 뭐가 되고 역시 1이 돼요. 그죠? 1이 최소 상계죠. 1보다는 다 작고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지금. 근데 맥스 2는 뭐죠? 맥스 2는 얘가 1이 속하진 않죠, 여기.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맥스 미니멈을 쓸 때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소가 그 집합 안에 있는지 없는지. 원소가 유한계면 당연히 있겠죠. 유한 집합에서는 슈프리멈이라고 써도 되고 맥스, 미니멈 이런 거 다 써도 돼요. 하지만 무한 집합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상반되는 개념으로 하계 이런 것도 있겠죠. 모든 x보다 다 작아요. 어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m이 존재하면 얘를 아래로 이 집합이 아래로 유계라고 하고 그 m을 하계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그 m이 2에 속하면 하계가 속하면은 최소 원소라고 하고 미니멈이라고 표기를 하고 모든 하계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내 하계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하계 그거를 최대 하계 greatest lower bound 해가지고 GLB 했는데 잘 안 쓰는 표현이고 하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한, infimum 그래서 INF 이렇게 많이 씁니다. 당연히 하계보다는 하한이 더 크죠. 같은 하계긴 한데 하한이 더 큽니다. 그리고 하한보다는 원소가 더 크죠. 원소 그죠? 그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6개 했는데요. 위로 6개, 아래로 6개면 그냥 통틀어서 그냥 6개라고 하고 6개인 집합을 6개 집합이라고 한다. 6개가 아닌 집합을 비유계 집합이라고 한다. 뭐 당연한 말이고. 참고로 만약에 2가 위로 6개가 아닌 집합도 있을 수 있죠. 위로 6개가 아니면은 슈퍼리멈 2는 이렇게 무한대 표시를 써요. 그죠? 상계를 찾아서 계속 가야 되는데 상계를 찾아야 상계들을 찾아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고 싶은데 상계가 계속 찾다 보니까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죠? 무한대로. 아래로 6개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만약에 공집합이에요. 우리 공집합에 대해서는 아까 안 했었죠. 정의 안 했었고 공집합이 아닐 때 논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공집합이면은 뭐예요? 상계를 찾아야 되는데 상계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 작은 것도 그죠? 상계가 되는 거니까 계속 없어. 이게 원소가 없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인피멈은 뭐예요? 하계를 찾아야 되는데 원소가 없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하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무한대로 간다. 그렇게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어쨌거나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상한과 하는 유일하다. 이것도 뭐 당연하죠. 만약에 알파와 베타 요것이 집합 2의 상한이다.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어때요? 얘가 상한이고 얘는 상한인데 그럼 상계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알파는 얘가 또 같은 상계인데 얘를 또 이번에 상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넌 상계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를 또 아까 그 단위원 하듯이 뭐를 상한으로 보느냐 그거로 논의를 펼치면 되겠고 상한, 하한 다 존재하면 유일하게 되겠어요. 다음 집합의 상한과 한을 각각 구하시오. 간단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건 뭡니까? 상한. 1 있고요. 0 있습니다. 여기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해서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찍히는 거죠. 5분의 1 해서. 그러면은 슈프리멈 A는 몇이고요? 1이죠. 그죠? 당연히. 인피멈 A는 몇이고요? 0은 안 찍지만 그죠? 0이 계속 가까이 점이 찍히고 있으니까 0보다 큰 수는 절대 하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하계 중에 가장 큰 최대 하계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쟤는 좀 얘도 마찬가지로 좀 찍어 봅시다.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좀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하네. n이 자연수니까 1이면은 몇이 찍혀요? 0이 찍히나요? 0. 그 다음에 2면은 2분의 3 찍히나요? 여기 2분의 3. 3이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 찍히나요? 마이너스 3분의 2. 4면은 어떻게 돼요? 1에서 4분의 1. 약간 느낌 알았죠? 무슨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짝수 넣으면은 1에다가 그 수를 더하는데 이게 어차피 계속 증가하게 될 거니까 이게 계속 감소하게 돼. 그러니까 1이 계속 근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계속 여기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찍히고 또 여기 찍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점들이. 맞죠? 어쨌거나 우리는 그러면은 슈프리멈 A는 뭐다? 2분의 3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인피멈은 뭐예요? 잠깐만. 제가 여기 잘못했다. 여기 찍히는 게 아니라 어디 찍혀? 이쪽으로 찍히지. 여기. 그죠? 크기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n분의 1 얘가 크기가 계속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이쪽으로 찍혀야지. 이쪽으로. 그럼 어쨌거나 인피멈 A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리 1.1.6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성질도. 공집합이 아니고 실수의 부분집합인데요. 알파가 집합 2의 일단은 상계예요. 상계일 때 다음은 동치다. 상계면은 상계가 상한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알파가 2의 상한이면은 어떤 성질이 만족하냐면은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알파가 상한이면 알파보다 너가
어떻게 작게 잡더라도 작은 수를 빼더라도 그 안에 누가 있다? 2의 원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2의 원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알파가 상한이니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가 왜 상한이니? 여기 2의 원소도 없는데. 그럼 얘가 상한이 되겠지 뭐. 얘가 상한이 되면 됐지 왜 너가 되니? 이런 얘기죠. 그죠? 얘가 상한이니까 적어도 조금 빼면 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왜 이렇게 등호가 붙었냐? 알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뭐 예를 들어 2가 이렇게 됐고 여기 이렇게 원소 하나 동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 알파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엡실론을 조금 뺐어. 이만큼 뺐어 만약에. 여기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이야. 그러면 이 안에는 없죠. 하지만 알파가 있게 알파라고 보는 거죠. 그 원소. 그래서 이게 이제 등호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거나 직관적으로는 사실 자명합니다. 보여보면 자, 첫 번째 1번에서 그러면 2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알파가 지금 상한이라는 게 가정이 된 거예요. 알파는 2의 최소 상계이므로 자, 우리 뭘 보여야 돼요?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저 원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알파가 2의 최소 상계야. 그러면은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를 가져오더라도 누구는 이 알파에서 양수를 조금이라도 뺀 얘는 2의 뭐는 아닐까요? 2의 상계가 아니지. 상계가 아니다. 맞죠? 알파가 2의 최소 상계니까 조금이라도 빼면 얘는 적어도 상계는 아니야. 맞죠? 그러면 상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따라서 무슨 원소가 존재해요? 얘가 상계가 아니니까 얘보다 큰 어떤 2의 원소가 있다라는 거지. 서치래. 맞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저 부동호는 당연히 알파는 뭐니까? 2의 상계니까. 상계이므로 가정이었고 따라서 이 관계는 당연히 만족해요. 원소보다는 당연히 상계가 크거나 같고요. 즉 부동호를 합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 x보다 작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서 1번 역방향. 그럼 이제 일단은 상계라는 거는 가정이 된 상태예요. 상계라는 거는 가정이 된 상태고 제가 이제 최소 상계다. 최소다. 그 중에 요걸 2번을 만족하게 되면 걔를 보이면 되죠. 자, 그럼 어쨌거나 우리가 최소 상계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상계이고 그 중에 최소성 그 두 가지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상계라는 거는 이미 가정이 된 상태죠. 알파는 2의 상계이다. 이거는 가정.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그 상계 중에서도 가장 작다. 최소성. 우리가 이제 최소성을 보여보자. 최소성.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원소 베타가 있는데 이 알파보다 작은 상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것이고 베타가 2의 상계라고 해보자. 됐죠? 그러니까 이제 모순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모순 귀류법으로. 그러면은 이게 아닌데 이제 이거를 가정을 했으니까 얘를 물고 늘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니까 누가 생기게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커서 양수가 생겨버려요. 그죠? 그럼 이제 2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이므로 2에 의해 뭐가 만족이 됩니까? 뒤에 조건 만족해야죠. 임의 양수에 대해서 되는 거니까 이 특별한 양수에 대해서도 만족이 돼야죠. 그러면은 x의 원소, 2의 원소 x가 있어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이 뭐예요? 우리는 얘로 특별하게 잡을 수가 있죠. 요거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은 원소 x가 존재한다. 근데 얘가 뭡니까? 베타죠. 이렇게 돼요. 베타. 그러니까 베타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가 그러니까 이 관계가 나오죠. 그러면은 뭐예요? 모순이 아니네.
이 베타가 알파보다 작은데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망했네. 그죠?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죠? 자, 뭐의 모순이죠? 베타가 2의 뭐다? 상계인데 어떻게 얘보다 너 큰 원소가 있니? 여기 이게 모순, 요게 모순이죠. 요게 모순. 요건 가정에서 여기서 써먹었고, 그죠? 요게 양수여서 두 번째 써먹어서 이것은 베타가 2의 상계라는 것의 모순이다. 상계라는 것의 모순이다. 자, 따라서 바로 알파는 2의 상한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비슷한 얘기도 또 있어요. 밑에 1.1.7 그거는 학에 대한 얘기예요. 학에는 무슨 성질 만족하겠어요? 하한이면은 하한보다 어떠면 조금이라도 큰 수를 잡게 되면 그 하한과 그 조금 큰 수 사이에 물론 하한이 될 수도 있지만 사이에 그 2의 원소가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성질을 만족하면 그건 하한이고 그거 대칭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질들 알고 계시고 그거 증명은 이제 제가 서브노트에 했어요. 어차피 증명이 반복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 공리인 무슨 공리? 완비성 공리가 남았다. 요거예요. 완비성 공리가 뭐냐면은 별거 아닌데 공집합이 아니고요. 첫 번째 조건 공집합이 아니고 실수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위로 6이면 뭐가 존재한다? 2의 최소상계 즉 상한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2는 상한을 갖는다는 아니에요. 갖는다는 얘기는 그 상한이 있는데 걔가 2의 원소로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까 봤듯이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뭐 어디에서 존재하냐? 요 실수 집합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실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어쨌거나 위로 6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밑에 참고로 순서 완비성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을 완비순서체, 줄여서 완비순서체라고 하고요. 참고로 그러면 아까 순서체까지는 됐었죠. 누가? 유리수가 유리수 채고요. 그다음에 순서 공리 만족하고요. 근데 뭐를 만족하지 못하냐면 완비성을 만족하지 못해요. 컴플릿하지 않아요. 첫 번째 Q는 완비순서체 아니다. 왜 그렇죠? 자,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유리수 집합인데 x제곱이 2보다 작은 모든 유리수를 다 모았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 만족해요? 공집합 아니죠? 당연히 유리수 당연히 이 안에 있고요. 뭐 1도 되고 유리수 있고 그 다음에 유리수의 부분집합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위로 6에도 맞죠? 바운드 돼 있죠. 위로 6이에요. 그러면은 Q가 만약에 완비순서체라 그러면은 이 집합의 상한이 유리수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지. Q가 완비순서체면. 근데 사실 알고 있듯이 요거의 슈프리멈은 뭐다? 루트 2죠. 근데 그거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유리수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Q는 완비순서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참고할 내용은 Q를 부분체. 뭐 부분체 이런 것도 다 우리 대수 시간 할 거고 어쨌거나 이제 부분집합인 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분체로 Q를 부분체로 가지는 완비순서체는 몇 개 있을까요? R로 유일하다. 알겠죠? Q를 부분체로 가진 완비순서체는 R로 유일하고 그냥 완비순서체 꼭 원소가 이런 실수가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체라는 것이. 그런데 완비성 만족하고 순서 공리 만족하고 체라면은 원소가 좀 모양이 다르더라도 그러면은 뭐다? 이 집합 R하고 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완비순서체는 실수라고 거의 볼 수가 있고 실수는 완비순서체다. 실수를 5글자로 말하면 완비순서체다라고 말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완비성 공리 했고요. 그러면은 정리 1.1.8 볼게요. 이제 이거는 대응되는 거예요. 아까 뭐였죠? 완비성 공리가 요거 만족하고 얘가 위로 유계면은 이에 상한이 존재한다는데 이번엔 뭐 아래로 유계이면 하한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아까 거는 공리가 되는 거고. 얘를 만약에 공리로 채택하면 아까 그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거를 공리로 택했어요. 그럼 이제 얘의 정리가 돼가지고 얘는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공리는 우리가 약속 없이 받아들이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완비성 공리를 하나 배웠으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증명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가정된 상태가 아이디어를 먼저 보면은 2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뭐야? 아래로 유계입니다. 아래로 유계. 그러면은 뭐 그냥 대략 이런 집합이라고 볼게요. 요렇게. 뭐 꼭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래로 유계요. 뭐 이게 얘는 위로 유계가 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쭉 돼도 돼요. 상관없고. 어쨌거나 아래로 유계인데요. 하한이 존재한다. 그죠? 얘의 지금 딱 봐도 물론 얘인데 얘를 어떻게 찾냐 이거죠. 얘의 존재성을 어떻게 보장받느냐 이거지.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할 거야. 얘를. 그림 그려놓고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뭘 사용하고 싶다? 완비성 공리. 완비성 공리는 무슨 집합이 있어야 돼요? 위로 유계인 집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위로 유계인 집합을 잡아서 그 집합에 뭐가? 상한이 얘가 됩니다. 근데 그 상한이 알고 보니 이게 하한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이게 맞겠죠. 그러면은 위로 유계인 집합을 누구로 잡자? 이에 누구들? 하계들. 이에 하계들을 다 모아자 이거지. 하계들을 다 모아서 그죠? 하계들을 다 모아서 얘가 바로 상한이 되는데 그것은 이에 하한이 된다. 그렇게 가면 되겠죠. 이 하계들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은 얘는 누구? 슈프리멈 A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증명 가보면 자, 말했던 대로 A라는 집합을 설정을 합시다. 그건 뭐냐면은 이의 하계예요. A라고 할게요. A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A는 E의 하계. 자, 요거라 하면 일단 완비성 공리 사용하기 위해서 A는 공집합이 아니죠. 왜? 아래로 유계이니까 하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죠? 공집합은 아니고 당연히 실수의 부분집합이고 이것이다. 그죠? 이가 아래로 유계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A가 이제 위로 유계다라는 사실만 보이면 되죠. 그런데 뭐에 의해서 위로 유계해요? E의 모든 원소는 뭐가 돼요? A의 상계가 되죠. 상계이므로 A는 위로 유계이다.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완비성 공리를 쓸 수 있다. 완비성 공리에 의해 슈프리멈 존재를 합니다. A의 슈프리멈 알파라고 할게요. 이거가 존재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거는 뭐예요? 이거 존재하는 것까지 찾았어요. 이 알파가 바로 뭐다? 알파가 2의 인피멈이다. 존재하고 이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 사실은 보여야겠죠. 요거 존재하는 것까지 됐고 완비성 공리에서 왜 이거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러면은 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계라는 걸 보여야겠어요. 알파가 2의 하한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하계하고 최대성을 보여야 돼요. 먼저 하계라는 것은 2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뭐예요? 알파가 작아야 돼요. 그죠?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2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X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X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A의 뭐다? 상계죠. 자, A의 상계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A의 상계예요. X는 A의 상계.
그러면 알파랑 비교했을 때 어떤 관계를 가져? 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알파와 x를 비교하면 어떻다? 얘는 뭐고? 상계고 얘는 상한이니까 이런 관계를 갖는다 그랬죠. 맞죠? 근데 요걸 다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알파가 그 원소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알파는 2의 하계라는 거지. 그래서 하계를 보였고 하계임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성. 그러면은 이 알파가 하계 중에 제일 커야 된다는 얘기죠. 알파가 제일 커야 돼요. 그러면은 요번에 이렇게 갑시다. 베타가 그러니까 2의 임의 하계를 가져올게요. 임의의 하계 베타에 대하여. 그러면은 뭐 보여야 돼요? 알파가 최대니까 누가 더 크다? 알파가 더 크다라는 걸 보여야 되죠. 베타보다. 그거 어떻게 볼 거예요? 임의하게 베타를 가져왔으면. 우린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거라는 사실을 끌어냈으니까 이 사실을 계속 갖고 와야 돼요. 그죠? 요 사실. 자, 2의 임의하게 베타. 자, 2의 하계는 어디에 들어가죠? 요집합에 들어가요. 요거 조건 만족하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단 얘기는 2의 임의하게 베타를 가져오면 요 베타는 어디에 들어간다? A의 원소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원소하고 이제 상한 이런 거랑 비교가 되는 거죠. 원소니까 베타와 알파의 관계가 어떻다? 누가 더 크다? 알파가 더 크거나 같지. 상계잖아요. 어쨌거나 상한 상계니까. 맞죠? 얘가 상한. 얘가 원소. 누구의? A의. 자, 됐죠? 자, 우리가 1시간 15분씩 수업하기로 했는데 된 것 같아요. 시간이. 그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